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담입니다. 자, 오늘 약간 개봉보다 조금 빠르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정식 개봉보다는 뭐 제가 그 CGV VIP 시사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영화를 조금 먼저 봤어요. 그래서 뭐 조금 먼저 소개를 좀 해봅니다. 이 영화는 일단 야당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정치 영화는 아닙니다. 야당은 일종의 그 은어 같은 개념이고요. 마약판 브로커라고 위에 설명이 붙어 있죠. 그래서 마약판에서 일종의 그 경찰에게 정보를 주고 경찰이나 검찰에 정보를 주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뭐 이 범죄자에게는 또 뭐 약간의 그 합의를 해주면서 경찰과 이제 정보를 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람의 그 주요 피의자에게 뭐 또 역시 정보 빼낼 건 빼내면서 이 사람의 선처를 해주면서 이러면서 일종의 그 거래에서 이제 브로커 이익을 얻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 캐릭터를 이제 강하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건데요. 감독이 의외의 인물이에요. 그 황병국 감독인데 이분이 2011년도에 상당히 좀 그래도 꽤 평이 좋았던 특수본이라는 영화를 연출했었던 감독입니다. 그 전에 2005년도에 나의 결혼 원정기도 상당히 인상적인 연출작이었죠. 근데 이 특수본 다음에 특수본이 또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한 세 편 정도의 영화 기획이 엎어졌대요. 그러면서 14년 동안 영화를 못 만들고 있었는데 2023년에 촬영한 이 야당으로 연출 복귀작을 완성하였습니다. 그 사이에 사실 황병욱 감독은 지금 여기 스트레이트 나오는 부당거래의 2010년도 작품이죠. 국선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후에 최근에 서울의 봄에서도 꽤 인상적인 단역 같은 걸로 등장을 해가지고 배우로서 상당히 많은 출연작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. 또 꽤 자기만의 개성적인 연기를 하고요. 되게 대체로 막 좀 뭐라고 할까요? 싸가지 없는 뭐 그런 좀 지식인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죠. 그런 캐릭터로 많이 등장한 감독님입니다. 황병욱 감독. 그래서 약간 배우의 모습과 감독님의 모습 때 안경 쓰고 나오셔가지고 좀 못 알아볼 수 있어서 둘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. 요게 그 배우로서의 필모입니다. 훨씬 길죠. 그런 감독님이십니다.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지금 20자평이 나왔는데, 요게에서 좀 약간 두 개 반, 세 개니까 뭐 별로인데, 별로라고 하는데, 영화는 이 평가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. 이게 왜냐면,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새로운 면이 없어요. 어디선가 본 듯해요. 그런데 이게 현실의 접점과 또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야당이라는 영화가 외면만 보고 봤을 때는 단순한 수사 영화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이쪽에 킥을 넣어놨어요. 약간 한번 비틀어져. 영화가 중반에 그 타격 대상이 바뀌어요. 그래서 야당이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복수국인 측면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면이 좀 흥미롭고 그게 또 우리 현실과 또 떨어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객 반응은 나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약간 19금 영화라서 이 마약판에 조금 그 성인적인 측면, 어두운 측면을 좀 더 잘 그려내고 있어요. 뭐 봤을 때. 그래서 약간 뭐 영화 캐릭터 자체는 막 우리 있잖아요. 트래픽이나 뭐 저기 뭐야 시카리오라든가 막 미국의 그 마약 영화들 되게 잘 만든 영화들 무시무시한 영화들이었습니다.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. 사실 한국의 마약판이 그 정도까지로 그려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거는 일단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영화가 너무 무섭잖아요.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. 뭐 우리 나르코스나 이런 거.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게 약간은 뭐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조심부터 해야 되겠죠. 그런 면에서 그냥 경각심을 주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사법 체계에 대해 좀 다루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영화의 주인공은 이강수 캐릭터를 강하늘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. 가장 주연 인물이고요. 역시 그와 그 공동 주연을 맡고 있는 인물로 구간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유해진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. 약간 포스터에도 느낌을 살짝 써주는데 유해진 배우가 그 사람 좋은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또 영화에서는 그 일종의 빌런에 해당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
약간 그런 싸한 느낌을 포스터에도 반영을 하고 있네요. 개인 포스터에도, 캐릭터 포스터에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. 오상재 캐릭터는 그 전형적인 열혈 형사, 마약 수사대 별명 옥황상제, 박해준 캐릭터, 백해준 배우가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조은 류경수 캐릭터는 전형적인 그 부잣집 빌런이에요. 그러니까 싸가지도 없고 그냥 뭐 안 되면 저기 뭐야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힘과 권력 믿고 마음대로 까불고 뭐 이런 전형적인 미운 놈. 그 캐릭터를 아주 잘 연기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원빈 배우가 연기하는 엄수진 캐릭터는 이 마약판에서 이제 잘못 엮여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배우가 됩니다. 배우입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 영화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화의 첫 번째는 야당이 뭔가라는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연 강하늘이 연기하는 이 야당에 등장하는 이강수라는 인물이 뭐 하는 앤가, 그리고 야당은 뭔가,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. 그 장면을 일단은 그 스크립트 저기 뭐야 오프닝 타이틀을 쓸 때까지 그런 장면을 그 한 일종의 한 시퀀스를 이제 할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마약 수사의 이제 그런 이 거래 장면 이런 것들 이제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마약 수사란 이렇게 잡으려면 뭐 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것도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요. 이 영화도 본거지를 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잠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마약범 거래를 갖다가 검거하고 그 파는 거래 장면에서 요건 이제 이 마약범 잡는 장면이고요.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이강수가 등장해서 약간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되게 장갑차 같은 차죠. 험버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검거에 일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. 뭐 영화적 연출이죠. 이 야당이라고 하는 이제 브로커가 이런 것까지 활동을 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 야당은 자기가 이제 늑대같이 모색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낼 만한 이제 그 피의자를 찾아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재벌집에 그 또 망나니 자식 한 놈을 잡아다가 그놈에게서 일종의 거래를 갖다가 이제 정보를 빼고 그다음에 얘는 대신 선처를 좀 받게 해주고 그 중간에 거래값으로 이제 돈을 빼내는 그런 역할이 이제 바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엄수진 캐릭터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제 일종의 파이제 좀 약간 이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약간 수동적인 인물이죠. 뭐 전형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화는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그 시작이 되고 앞에 이제 오프닝으로 이제 연기가 되고 역할이 이제 저기 뭐야 타이틀이 뜬 다음에 이 사람 이강수가 어떻게 이 야당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 시작을 이제 이 구간이라고 하는 검사와 맡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구간이의 하고 면담을 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단산 좀 마약범으로 꼬인 거예요. 일종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대리기사 뛰다가 이 피의자가 될 조사를 하다가 이 마약 복용 혐의를 갖다가 이제 잘못 건네준 바보 같은 짓이죠. 잘 모르는 사람이 준 바카스를 들이마시다가 잡혀 가게 됩니다. 뭐 어쨌든 하면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참 난감하게 늪에 걸려들기도 쉬운 실수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잡혀 들어갔다가 이 뛰어난 기억력을 토대로 해서 일종의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수사 실적에 목마른 이 검사가 구간이가 이 사람에게 야당하라 하라고 제안하고 자기는 그 특수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형님 하는 관계가 됩니다. 형님 뭐 동생 이런 관계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서로의. 근데 약간 이제 그 관점이 살짝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검찰에 대해서 한국의 검찰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영화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검찰의
어떤 좀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게 황병욱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리서치를 많이 해서 어떤 기사에 꽂혀서 이제 그걸 추적해서 만든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영화예요. 그래서 평단에서 말하고 있는 뭐 그런 좀 그 깊이감은 없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박진감을 좀 영화적으로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관객들이 보는 게 좀 통쾌한 맛이 있는 영화거든요. 그래서 이 야당은 좀 그런 측면들을 잘 파고 들어가는 영화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캐릭터로 이 야당인 이강수의 등장으로 인하여 계속, 왜냐면 이 마약수사대 마수대의 에이스 형사라고 할 수 있는 팀장이죠. 오상재 박해준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엮이는가에 이제 장면도 이제 설명을 해주죠. 이 사람이 이제 수사에 나서려고 하는 순간에 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이강수가 끼어들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검찰이 그 마수대의 수사 건수를 갖다 이제 빼먹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. 근데 요 건이 이제 크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요 과정들이 이제 영화의 이제 전반부를 이제 구축하는 장면이죠. 이 이강수가 이제 일종의 빌런이에요. 그러니까 이강수라고 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제목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강수라고 강한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나쁜 놈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인간이죠. 그런데 그 캐릭터를 이제 강아들이 뺀질뺀질 잘 연기했어요. 잘 보시면. 그래서 여기서 박혜수가 연기하는 박혜준이죠. 오상재 캐릭터는 이쪽에 함정 수사를 또 기획을 하게 되는데 전에 이제 이 나락으로 떨어진 배우인 엄수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또 일종의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수사는 여기 영화의 전반부에 등장하지 않지만 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가장 끄트머리에는 대통령 후보의 자식이기도 한 대선 후보의 자식이기도 한 조은이라고 하는 유경수 같은 캐릭터가 있죠. 자,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 마약판에 이제 들어가서 잠입을 하고 영상을 기록하고 이래서 이제 증거를 잡는 거죠. 증거를 채취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판에 기획한 판에 이강수가 끼어들고 검사 구간이가 끼어들면서 이들은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잡아들이게 됩니다. 빵 이렇게 그러면서 역시 또 가로채게 되죠.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오상재도 당하게 되고요.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최종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그 촬영 영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요 안경 자체가 바로 이제 촬영 영상인 거죠. 그렇게 되고 그중에서 솔직히 이제 마약 파티를 하고 있는 상당히 선정적인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어요. 파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.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뒤집어져요. 자, 유해진이 추구하는 건 성공과 힘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하늘이 추구하는 거는 돈이죠. 그 둘의 연대가 이제 깨어질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. 왜냐하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. 그러면서 뭐 한 잔 먹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조은이라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막대한 막강의 권력의 힘이 결국 상황을 뒤집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구간이는 이들 세력들을 이들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의 이 수사에 관련된 증거물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형 동생 하는 사이였던 이강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요 죄 없는 형사인 오상재를 갖다가 부패 혐의로 기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희설을 해버리고 그 와중에 잡혀가 버린 잡혀리가 엄수진까지 완전히 약쟁이로 완전 나라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.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요.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마약 카르텔의 일종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 마약 범죄자에게는 그 자신을 마약 범죄의 수족구로 움직이게 되면서 자신이 폭력을 이제 휘하에 두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.
여기 이제 이 영화의 그 중간이 지금 요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만 아마 이 영화가 약간 남겨진 스포일러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미 제가 좀 앞부분에서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스포일러가 너무 싫다 하시면은 안 들어주셔야 되겠고요. 자, 어쨌든 영화는 이제 이때부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. 사실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강수는 거의 그 사망하는 정도의 이제 그 이를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. 이 잘 나가던 이강수는 물리적으로도 큰 공격을 받고 거의 이제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게 됩니다. 거의 남들에 의해서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 이세력과 결탁한 검사 이제 그 뒤를 봐주는 대가로 승승장구하게 된 구간이는 일종의 그 라인을 타고 그 승승장구하게 되죠.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역전하게 그 일종의 마약 중독의 늪에서 이제 간신히 벗어나게 된 이강수는 이미 이 검사 구간이 검찰과 막대한 권력 그 다음에 막강한 폭력을 지닌 마약 조직 사이의 모욕 조직들과의 연대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처음에는 뭐 갈등도 빚습니다만 이 복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.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 과정을 스피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 과정을 영화의 후반부에 보시면 네,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스틸들을 제가 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. 액션도 뭐 당연히 나오고요. 자, 근데 약간 이게 그 시사에 조금 밝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펼쳐지는 풍경들이나 상황이 익숙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영화의 복수의 장면 역시도 옛날에 어디서 봤던 것 같은 장면이에요. 네,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을 활용을 해서 영화가 복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영화는 어쨌든 뭐 되게 대중 영화로서 나쁜 놈들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리하게 풀어질 이야기들을 빠른 속도의 스피디한 여러 가지 액션적 요소들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 영화의 무술 감독은 그 범죄도시 4의 허명현 감독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조금 뭐 무리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흥미롭게 담고 있고 대중 영화로서의 쾌감을 잘 살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뭐 액션 자체는 뭐 한국적인 좀 그 사실적인 액션 시퀀스들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영화가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캐릭터들도 분명히 있고 사실 이 영화에서 이강수 캐릭터는 그 중재자로서의 일종의 히어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뭐야 선과 악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만 근데 그런 지점이 이 영화가 이제 독특한 지점으로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 악의 편에 자기도 뭐 그 정도까지 원하진 않았지만 악의 편에 섰다가 나라까지 떨어졌던 주인공이 힘을 끌어모아서 이 그 거대한 권력과 동맹을 맺은 악의 한 축을 무너뜨린다. 뭐 그런 이야기들로 영화를 이제 대략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장면들 속에 이제 그 장면의 서스펜스들을 곳곳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극장에서 그 물리적 충돌들로 이제 스펙타클하게 그려내는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 영화로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객들이 이 영화를 즐기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영화 연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은 아까 리서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객들로서는 마약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그 다음에 마약의 이런 수사의 뒷거래라든가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 리서치에 기반을 해서 영화적인 이제 그런
복수극적 구조에다가 갖다 넣으면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,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 마지막 후반부의 복수극은 이제 팀 플레이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, 그리고 이제 복수의 방식들은 뭐겠습니까? 증거와 체증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탈취하고 갖는가, 탈취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하는가 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일종의 흥미로운 구성으로서 작동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화가 꽤 좋은 관객들이 충분히 즐길 만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캐릭터 자체는 좀 다른 변형이 그래도 잘 이루어진 편이에요. 한국에서 뭐 이런 세계의 중개 브로커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주인공을 맡았다 하는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이 익숙한 이야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영화를 끌고 나간다는 측면이 또 이 영화의 또 흥미로운 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재밌어요. 영화 자체가. 일단 뭐 단순하고, 전체적인 구성은 단순하고 선악구도 뚜렷하고,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감 같은 것도 나름 통쾌하고,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 영화가 이제 그 보시면은 사실은 범죄의 마약 수사판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, 이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이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. 우리 시민들도 꽤 많이 알고 있는데, 저런 짓을 충분히 했겠구나. 그리고 저런 생각으로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영화는 좀 그 기시감을 일으키는 동시에 동시에 이제 그 영화적 통쾌함을 잘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또 극장에서 봐주시면 뭐 그냥 즐겁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실존 인물들과 기시감은 들지만 실존 인물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쁜 놈들 잡혀가고 뭐 나름 완전 정의는 아니지만 사실 뭐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쁜 놈들의 세계를 갖다 알아내려면 또 그런 중간자적 인물들이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하늘의 이강수 캐릭터는 그 중간자적 지점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정의롭고 어떤 부분에서 정의롭지 않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영화를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지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황병욱 감독의 야당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대중 영화입니다.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